네, 금가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지피지기 100점 100승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대전 관평초등학교 박상희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선생님은 지난 2020년 이후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럼 함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무엇인지 이제는 선생님이 이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바이러스의 모양 잘 보면요. 이제 다들 알고 있겠지만 왕관 모양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죠. 그래서 봤을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표면에 이렇게 돋아나 있는 왕관 모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태양처럼 태양에 이렇게 코로나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것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바이러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 작은 이 표면에 붙어 있는 이 단백질들의 순서라든지 모양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다른 변이종으로 보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앞에 보시면 사스라고 되어 있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처음부터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현재 앓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하나씩 같이 알아볼까요? 라틴어로 바이러스는 독을 뜻하는 비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감염성 입자입니다. 처음에는요,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현미경이 광학현미경까지만 있을 때는 사실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광학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을 이제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사용을 하자마자 이제 이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보니까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막대나 공 모양의 비교적 매우 단순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얘들 같은 경우에는 DNA나 RNA라고 해서 이제 유전 물질이라고 해서 다음 세대에게 특성을 전달해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단백질 껍질로 둘러싸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굉장히 원시적이지만 생명체와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바이러스가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네, 바이러스는요, 생명체인 특성도 있고 생명체가 아닌 특성도 있어서 사실 그 중간 형태를 현재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생명체가 다르냐 하면요, 얘들은요, 생리대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이를 먹고 이걸 소화를 하고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래서 몸집이 커지고 이런 그런 이제 일반 생물들이 보여주는 그런 생활사를 가진 게 아니고요. 얘들은 먹이를 먹거나 몸집을 부풀리는 대신에 자신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이제 그냥 후손들로 복제를 하는데요. 이 복제 과정에서 자기 혼자는 못하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과 같은 그런 우리가 어려운 말로 숙주라고 하는데 희생양,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거기에 침투를 해서 그 안에서 복제를 해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사람처럼 후손을 남기긴 남겨요. 그런데 그 방법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먹고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아직까지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동물 세포가 대략적으로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할 때 박테리아,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세균이에요.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10분의 1인 1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바이러스는 다시 이 세균의 얼마일까요? 10분의 1인 0.1마이크로미터네요. 보면 동물 세포와 바이러스는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10마이크로미터도 사실 굉장히 작아서 우리 눈에 그냥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100분의 1 수준이니까 당연히 현미경이 매우 발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실제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면 전자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본 모습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바이러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각각 떠다니고 있는 동그란 모양들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숙주에 지금 침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아까 왕관 모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긴 또 바이러스들이 있네요. 자세히 보면 바이러스는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닌데요. 가운데 지금 보다시피 껍질이 있고요. 껍질 안 속에 RNA라고 해서 자기가 퍼뜨려야 되는 자손을 복제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물질들도 있고요. 또 바깥쪽에는 외막과 외막 단백질이라고 있는데 이 외막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외막 바깥쪽에 보면은 특별한 모양의 단백질들이 있어서 이 단백질의 또 크기라던가 모양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종류가 나뉘기도 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세균과도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세균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요, 원시적인 핵이라고 하는 그 세포 속에 똘똘 뭉친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고 핵산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이 전부라서 세균보다 사실 바이러스가 더 원시적이고 단순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단순한 바이러스인데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주나요? 네, 전염병을 줘요. 근데 이제 전염병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너무 크니까 사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읽어보면, 자료를 읽어보면 1918년에는 스페인에서 이제 시작된 독감으로 2,500만 명, 그 다음에 57년에는 아시아 독감으로 100만 명, 68년에는 홍콩 독감으로 7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적이 있대요. 이거 외에도 조류 독감이나 사스 같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에 뭐 지구 온난화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2009년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또 그 사이에 중국에서 있었던 사스, 또 메르스 바이러스도 사실은 왔었죠. 중동에서 발생한 이제 이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류에게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그럼 언제 감염될까요? 네, 보통 식물 바이러스의 경우에는요, 이제 그 수액을 빨아먹는 곤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곤충들의 입이라던가 이렇게 빨아먹기 위해서 썼던 그런 신체 일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피를 빨아먹는 곤충들이 이제 질병을 이제 옮기게 되죠. 피가 이렇게 빨아먹고 옆으로 옮기면 또 다른 사람 걸로 이 바이러스가 같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타고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들은요, 보통 공기로 전염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비말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비말이 스프레이처럼 공중으로 뜨면 이제 또 방염이 될 수 있다고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공기로 이제 오염되는 바이러스가 제일 무섭고 파급력이 큰 거죠. 그 외에도 신체적인 접촉이나 음식 같은 것들을 함께 먹으면 또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네, 봅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과정. 이제 이것은 어떤 세포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거기에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갈 거예요. 일단 붙어요. 붙어서 이 바이러스는 세포를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이용해서 자신의 DNA를 복제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들어가서 아주 많은 여러 개의 바이러스를 만들고 그게 나오는 과정에서 이 원래 숙주가 되었던 희생양이 되었던 이 세포를요 터뜨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제대로 살 수 없죠. 이게 하나니까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개의 세포가 터진다면 그 부분이 아프거나 썩어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인체 전체에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폐렴처럼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바이러스는 원래 자기가 희생양을 삼았던 동물이나 식물에게 주로 이렇게 악영향, 나쁜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 걸리는 병으로부터 이렇게 좀 안전해지려고 백신도 맞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선생님 바이러스가 오면 100% 당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죠. 선생님이 아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바이러스의 특성을 알면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몸에는요,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라는 이제 그런 이름의 면역이 있습니다. 방패의 역할을 해줘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눈을 계속해서 깜빡이는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요, 이 공중에 있는 먼지라던가 더러운 물질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깜빡이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눈에 눈물이나 효소, 또 뭐 호흡기로 간다면 기침이나 재채기, 그 다음에 점막에 있는 이렇게 왜 코나 이 호흡기 안쪽으로 들어있는 그런 끈적끈적한 액체들,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소화기로 가게 되면은 이 저기 뱃속에도 위 같은 경우에도 그 속에 산성 물질이 있어서 음식물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1차적으로 좀 한번 죽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오줌 내보내기 이런 거 할 때도 이쪽에 보면은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을 막아내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피부 있잖아요. 사실 얘도 엄청난 이런 나쁜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장벽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땀이라던가 아니면은 피부 자체에도 자체 세균이 또 살짝 묻어 있는데 얘들이 오히려 그들을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면역에 관심이 있다면 사실 이쪽으로 더 많이 한번 조사해보고 직접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넘겨볼까요? 자, 저렇게 피부에 방어벽들이 있었는데 걔들을 뚫고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몸속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몸속에서 면역 세포들이 출동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이제 뭐 비세포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비세포가 있는데 뭐 백혈구도 있을 거고 또 이 비세포가 가가지고요 병원체를 기억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항체를 붙여서 죽여주기도 하고요. 또 비세포보다 또 더 이제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T세포 이런 애들도 가서 이제 항체를 붙여서 아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 바깥면에 있던 그런 반백질 모습들을 이게 붙어서 얘가 더 이상 자기 작용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은 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또 먹어주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가가지고 또 이걸 먹으면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몸을 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속에는요, 바깥면에도 방패가 있지만 몸 속에도 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B세포, T세포 이런 면역체들이 가가지고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들어온 것들은 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같은 균이 들어왔을 때 더 빨리 어떻게 될까요? 많은 수의 이런 면역세포들을 만들어서 걔를 공격할 수 있고 더 이상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백신을 맞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친구들과 함께 뭐 할 거냐면요. 박테리오파지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얘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약간 거미 같기도 하고 밑에 다리 같은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은 몸통과 다리가 아니라 여기가 꼬리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육각형 모양처럼 보이는데 정육각, 그 다면체처럼 보이는 요 안에, 입체도형 안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실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복제를 도와주는 DNA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박테리오파지의 몸은요, 이 머리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사실은 진짜로 몸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뒷부분은 꼬리와 다리가 아니라 사실 꼬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의 특징을 보면요, 얘들은요 세포 중에서 아까 세균 있잖아요. 박테리오라는 말 뜻이 이제 그 세균인데 파지는 포식자. 사냥꾼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균이 있을 때 이 박테리오파지들이 주변에 이렇게 막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박테리오파지가 굉장히 신기한 건요. 머릿속에 있는 유전 물질을 이 세균의 그 막을 뚫어가지고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서는 본인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질들이 들어가 있다가 그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복제를 시켜가지고 얘들이 바깥으로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균은 제대로 어떻게 할까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이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지만 어떤 세균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역할을 하면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박테리오파지 열쇠고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테리오파지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금과터에서 보내준 준비물 꾸러미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그 안에 여러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오늘 준비물들은 좀 작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더 주의해서 만들기 할 때 끼우기도 하고 또 보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이렇게 세 가닥의 철사처럼 생긴 아주 가는 이런 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과 함께 박테리오파지의 그 몸통, 머리, 몸체 역할을 할 이렇게 큰 연보라색 비즈가 들어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우리가 핸드폰 줄 만들기니까 핸드폰 줄을 만들 이런 고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요.
길고 금색 빛이 나는 약간 노르스름한 빛이 나는 비즈가 있는데 우리가 이 비즈는 2개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검정색으로 더 길쭉한 그런 비즈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12개를 오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쪽에 보면 연보라색의 동글동글한 비즈가 있어요. 얘가 조금 더 사이즈가 큰데요. 보면 얘는 오늘 4개 정도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하늘색의 매우 작은 동글동글한 비즈가 있습니다. 얘도 오늘 6개 정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워낙 작은 그런 비즈, 구슬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보관해야 되고요. 어떤 것들을 꽂는지 자세히 주의 깊게 보고 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분을 넣어놨으니까 혹시 잃어버리거나 부서지거나 하면 당황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 다 가위 있죠? 그래서 가위까지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오늘의 활동 준비물은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이 휴대폰 고리를 들어서요. 잘 살펴보면 휴대폰을 이렇게 고리처럼 생겨서 걸 수 있는 부분과 또 이렇게 끈 연결된 부분 사이에 동그란 이런 원형 링이 있습니다. 이 링은 작지 않으니까 여기에 지금부터 재료들을 끼울 건데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요 철사처럼 생긴 와이어 줄을 활용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특히 주의할 점은 이따가 이제 뒤쪽에서 작은 비즈들을 끼울 때 그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얘가 구부러지면 잘 끼워지지 않아요. 만약에 구부러졌다면 우리 친구들이 손톱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얘를 좀 쫙쫙 이렇게 펴서 굴곡이 거의 없는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되도록 잘 맞춰서 이 줄을 동그란 링 부분에 3개를 끼울 겁니다. 이렇게 3개를 끼우고 끼운 상태에서 반을 접어 보겠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끝에 부분 잘라낼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을 접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대략적으로 반을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으면 우리가 6줄이 되었어요. 이 6줄이 되었으면 이 6줄을 합쳐서 이 끝에다가 우리 박테리오 파지의 몸통 역할을 하는 두꺼운 비즈를 끼울 겁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비즈 같은 경우에도 구멍이 이제 비교적 커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끼울 수가 있어요. 끼운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 보시면 자, 휴대폰 줄 끝에 철사가 있고 이 철사 끝에 지금 현재 비즈가 끼워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제 다시 3가닥으로 한 번씩 나눠 볼게요. 6개였으니까 3가닥씩 나눠서 끝에 부분을 가지런하게 되도록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네. 자, 끝에 부분을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3개가 거의 이제 모여 있죠. 요 모여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금색으로 약간 길쭉한 막대 모양의 비즈 있었는데요. 얘를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네. 넣어서 끝까지 쑥쑥쑥. 자, 중간에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을 손으로 잘 밀어서 끝까지 밀어 넣어 주세요. 네. 끝까지 밀어 넣었죠? 자, 양쪽 모두 끝까지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자, 연보라색의 조금 큰 동그란 비즈를 끼울 차례입니다. 연보라색의 조금 큰 동그란 비즈에 다시 6개를 합쳐서 끼워 볼게요. 얘들은 구멍이 조금 커서 괜찮습니다. 4개의 비즈를 여기다가 6개의 줄을 넣어서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비즈를 다 끼워서 양쪽에 머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한 번씩 잘라 주려고요. 그래서 다리의 길이를 대략적으로 같이 맞춰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자르고 너무 짧게는 자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잘라서 이제 6개의 다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얘들을 한번 펴 볼까요? 처음에 긴 3줄이 들어가서 반으로 접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박테리오 파지 다리가 이제 생길 겁니다. 자, 여기다가는요, 이제 어떤 순서로 넣을 거냐면요, 긴 검정색 막대 모양 하나, 그리고 아주 작은 하늘색 비즈 하나, 그리고 다시
긴 검정색 막대 모양 비즈 하나.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한 0.7에서 8cm 정도만 남기고 자른 다음에 이 부분을 동그랗게 말 거예요. 말아서 다시 맨 끝에 있던 검정색 막대 비즈 속으로 쏙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리 하나가 지금 완성이 된 상태예요. 나머지 6개도 같은 순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6개의 다리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리 6개가 다 만들어지면 이제 박테리오파지 열쇠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직은 박테리오파지 모습 같지 않죠? 요 다리를 실제 박테리오파지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굽혀보고요. 그리고 6개의 다리를 이렇게 육각형으로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가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 만들려고 했던 박테리오파지 열쇠고리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 등등 모양을 알아보고 또 박테리오파지라고 해서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직접 만들기까지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항상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튼튼해서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금 같은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